심장 마취와 관련된 헨슬리의 이제 프랙티컬 이제 어프로치와 관련돼서 이 히모다이나믹 매니지먼트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그 저혈압, 그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하이포텐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이포텐전의 이제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고려 사항은 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제 퍼퓨전 플로우 웨이트가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혈압을 정상으로 민 아티리얼 프레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퍼퓨전 플로우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적절한 플로우가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거리, 지금도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이 적절한 플로우를 유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될 것이고, 이 플로우를 유지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 바소 컨스트릭터나 바소 다이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이건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제 그 환자한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적절한 플로우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때에서의 이제 혈압을 또 유지를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시술의 특정 단계에서 이제 의사가 요청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 여기에서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의 이제 일시적인 감소 요청을 해서 갑자기 이제 플로우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 다운을 해서 이제 혈압을 뚝 떨어뜨릴 때가 있는데, 이런 건 일시적인 감소,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잠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떤 지속적인 감소는 절대로 이제 피해야 합니다. 플로우가 만약에 예를 들어 플로우 다운을 보통 이제 시키는 경우는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ACC 클램프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 아니면 갑자기 시야가 좋지 않아서 플로우 다운을 일시적으로 시켜서 짧게 그 부분을 어떤 플로우 다운을 시켜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제 플로우 다운을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드레인이 안 된다던가, 이 드레인이 안 돼서 플로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냐면 리저버라는 이제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리저버의 레벨이 저하가 되게 되면 이 공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상의 드레인은 양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RA나 아니면 SBC나 이제 IBC에 들어가 있는 캐놀라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포지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캐놀라에 애초에 작은 걸 써서 이제 드레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의해서 이 드레인이 안 되는 경우에서 이제 플로우를 보통 낮춰가지고 리저버 레벨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거는 서전한테 얘기를 해서 드레인이 안 된다고 계속 요청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플로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플로우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데, 플로우를 낮추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이 떨어진 혈압을 플로우를 상승시켜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약을 써서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에크모 상황도 똑같습니다. 에크모도 마찬가지로 플로우가 충분히 유지가 돼야 됩니다. BA를 하던 BB를 하던 플로우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 민 아트리얼 프레셔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플로우가 충분히 이제 조직에 산소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환자가 에크모나 이 심폐기에서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 첫 번째가 뭐냐면, 플로우는 낮게 주고 있고 그걸 약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심장 자체가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로우 자체를 이제 에크모로 충분히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드레인도 잘 안 되고, 제일 먼저 드레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드레인 안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드레인이 안 된다고 이 플로우를 낮추고 약을 써서 혈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페리페랄 퍼퓨전, 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엑소시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 다 이런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발생되는 거는 이 조직에서 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에 이 페리페랄 퍼퓨전,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여러 가지 얘기로 얘기하는데, 조직의 산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이 이제 플로우가 조직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퍼퓨전 플로우를 전달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그 지속적인 이 감소, 플로우의 지속적인 감소를 피해야 되는 거고, 이 적정한 퍼퓨전 플로우가 이제 확인이 됐다면 이 바소 컨스트릭터, 하이퍼텐전이기 때문에 저혈압 상태를 낮은 혈압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소 컨스트릭터를 사용해서 이 전신 혈관 저항을 증가시켜서 민 아트리얼 프레셔를 이제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혈압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CPB 상황에서 저혈압의 문제가 되는 원인은 결국에는 아무리 저혈압이면 뭐 롤러 펌프를 사용하든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하든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는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왜냐면 SBR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플로우는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어느 적정선에 이제 민 아트리얼 프레셔를 유지를 하지 못하면 이 올간 퍼퓨전이 이제 이게 저하가 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키드니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혈압이 플로우는 많이 가지만 이 올간에 그 적정한 그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혈류의 이 플로우의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특히나 뭐 키드니에서는 뭐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저혈압도 이제 문제가 되게 되고 뭐 여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약들은 이제 바소 컨스트릭터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가장 이제 주로 사용되는 페닐네프린이라던가 뭐 노에피네프린이라던가 뭐 에피네프린, 뭐 바소프레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관계들은 이제 이거 어떤 기본의 이런 베이직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이제 SBR은 이제 민 아트리얼 프레셔에서 이제 CBP를 제외를 하고 이제 퍼퓨전 레이트, 이펙티브한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약을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민 아트리얼 프레셔를 나타내고 CBP는 이제 CBP 다 밀리미터 머큐리를 나타내게 되고 뭐 SBR도 다 압력의 단위가 보통은 이제 밀리미터 머큐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당 리터당 밀리미터 머큐리로 표시를 하려면 이제 80을 곱하면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일종의 그냥 그 어떤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CPB 과정에서 이제 바소 컨스트릭터에 대한 반응에는 상당한 이제 개별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인디비주얼한 이제 이 베리어빌리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선량, 이 도즈는 이 적정하게 이제 적정되어야 하고 타이트레이트 되어야 하고 이제 좀 더 점점 이제 초기에 따라서 이 약의 강도가 있는데 가장 약한 약부터 사용을 해서 가장 강한 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덜 강한 이런 어떤 가장 예를 들어 이제 페닐네프린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할 텐데 이거를 사용을 하고 더 적은 설량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양도 가장 약한 거에서 적은 설량으로 시작을 해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로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높은 설량의 강력한 물질을 이제 뭐 노에피네프린이라든가 아니면 바소프레신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사용될 뭐 바소프레신이라든가 노에피네프린은 CPB에서 뭐 사용하는 병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굳이 CPB에서 이거를 사용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페닐네프린이면 거의 거의 대부분 이 바소플레직 신드롬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거의 페닐네프린으로 다 유지가 됩니다. 이거 약을 사용을 할 때도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약을 사용을 해서 하는 거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취과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취과도 마찬가지고 마취과 선생님도 가장 그 약한 약부터 사용을 해서 강하게 가는 거지 애초에 처음부터 뭐 강하게 사용을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설량으로 유지를 하게 되고 심폐기에서는 더군다나 뭐 굳이 그렇게까지 바소프레진까지나 사용을 해서 수술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면 근데 바소플레직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바소플레직 신드롬이 있는 경우에는 이 SBR 자체가 잘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약을 사용을 해서 이 민 아트리얼 프레셔를 유지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페닐네프린으로 거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바소프레신을 이렇게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바소플레직 신드롬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인 거고, 뭐 하이퍼텐전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있던 일시적인 경우에는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를 정상보다 높여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스타트 헤모다일루션이 이제 되어 있는 회로에 히모다일루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CPB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이제 점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 히모다일루션과 이 혈액이 이제 믹싱이 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저항의 감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퍼퓨전 플로우를 이제 상승을 시켜서 혈압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보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저혈압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전력은 아닙니다. 너무 높은 이 플로우를 올려주는 거는 이게 어떤 그 인공적인 회로, 이 아티피셜 이런 회로들을 혈액이 통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너무 높은 플로우로 유지를 한다는 거는 이 어떤 그 회로 내에서 형성되는 그 압력이 이제 쉐어 포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쉐어 포스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혈액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쉐어 포스를 너무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펌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건 가능하지만 너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혈구의 이 손상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PB의 시작은 이제 SVR을 감소시키는 이제 갑작스러운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히모다일루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모다일루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거 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그스 프라이밍을 시행을 해서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제거를 하는 거죠, 회로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히모다일루션 자체를 이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압과 관련돼서도 이제 이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카디프레직 솔루션이 이제 서큘레이션으로 이제 유입되는 경우에도 이제 SVR을 감소시킵니다. 이 카디프레직 솔루션이 블러드와 크리스톨 카디프레자가 이제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100% 크리스톨로이드 볼륨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이 일시적으로 다 리저버로 이 심폐기 회로로 유입이 되는 경우에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SVR이 감소가 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뭐 저혈압을 일으키는 이제 일반적인 원인이 되는데, 이건 뭐 HTK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델리도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성인에서도 델리도 솔루션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만약에 이제 회로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는 보통 한 2000cc를 보통 원셋을 하게 되고, 델리도의 경우에는 성인에서 뭐 한 1500 뭐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유입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뭐 아레이토미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 코라이 사이너스로 드레인 되는 거를 뭐 석션이라든가 뭐 셀세이버라든가 이렇게 빼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이 모든 그 카디프레자가 다 리저버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예상을 해서 이 히모다일루션이 발생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펌프를 이제 스타트 시작하자마자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만약에 뭐 1500이 들어온다 예상을 하면 이 1500을 빼버리는 겁니다. 미리 그 카디프레자를 주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상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술에 대한 어떤 프로시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히모다일루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한 SVR이 낮아지게 되면 혈압이 저하가 되게 되고, 이 혈압 저하로 인한 이 장기에 이 블러드가 디스트리뷰션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원인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의 이제 릴리즈 후에 이제 마이오카디움의 퍼퓨전은 일시적인 저혈압의 이제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이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릴리즈 한 다음에 보통 대부분 혈압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플로우를 낮춰서 이제 풀고 난 다음에 플로우를 올려도 혈압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데, 이때는 이제 플로우를 충분히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일시적으로 플로우를 그 정상적인 플로우보다 더 높여서 혈압을 유지해 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더해서 이제 바소
컨스트릭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CPB 중에 이제 바속 컨스트릭터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뭐 볼로스로 줄이시는 분들도 있고, 저의 경우에는 이제 컨티뉴스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약은 대부분 볼로스로 주는 거는 그렇게 권장 사항은 아닙니다. 뭐 마취과도 마찬가지고 약을 볼로스로 주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흔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민 아트리알에서 이제 의도하지 않게 이제 하이퍼텐전 또는 이제 롤러 코스터 이 체인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미턴트 볼러스보다는 이제 컨티뉴스 인퓨전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다 권장 사항입니다. 다 컨티뉴스하게 주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볼로스로 그 약을 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른다. 이거 볼로스로 갑자기 뭐 똑같이 페닐레프린을 뭐 100마이크로그램을 줬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줬다고 하면 이게 환자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작은 설량 뭐 50마이크로로 줘봤다가 약의 반응이 별로 없으면 이제 뭐 100마이크로를 올리고 뭐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스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체외순환에서 혈압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